여기가 메타의 광고 관리자이고요. 여기서 제가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판매를 누르고 다음 과정을 집행하게 되면 메타의 광고 시스템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광고 구조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구성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만들기 그리고 구매 전환 광고를 하기 위해서 판매 선택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미리 선택사항을 통해서 캠페인명, 세트, 광고, 소재에 대한 내용도 미리 입력해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 세팅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캠페인 이름은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날짜를 넣는 이유는 그냥 캠페인명만 보면은 언제 집행한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23년 3월이야 라고 명확하게 넣어줬고요. 광고 세트의 이름은 20대 잠재 고객으로 했고요. 광고 만들기는 소재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속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하려고 수동 판매 캠페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 거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디테일한 세팅을 위해서 수동 판매 캠페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3월 봄 이벤트 나오죠. 20대 잠재 고객 나오죠. 그리고 제가 소재 1이라고 넣은 것까지 딱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딴 거는 뭐 크게 선택할 거 없고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이 캠페인 안에 여러 가지 광고 세트들을 보고 성과가 좋은 것에 예산을 늘려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예산은 총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일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캠페인은 하루에 25,000원을 쓰겠다 라고 넣었고요. 사실 요 지금 계정은 하루에 10,000원 미만으로 쓰던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5,000원을 넣으니까 너 평소보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특정 기간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선택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광고 세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슬라이드 먼저 보시고 여기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 세트 이름은 20대 잠재 고객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전화는 웹사이트에서 생기죠. 웹사이트. 성과 목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환수 극대화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픽셀은 여러분들의 픽셀 샵에서 운영하는 픽셀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픽셀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 픽셀 샵에서 발행하는 커스텀 픽셀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일정 적어주시면 되고 예산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종료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만 여기서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타겟 관리인데요.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어드밴티지 타겟입니다. 요대로 두면 얘가 분석해서 알아서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데 나는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연령은 29까지 20대로 할 거고요. 성별은 모두 그리고 타겟은 직장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요거는 뭐 대략 저는 요 정도만 하고요. 또 사용자들에 따라서 여기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요 정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출 위치 알아서 네가 노출을 해줘 라고 하는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인데요. 요렇게 하면 CPM이 낮아지고 다양한 영역에 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나는 추천 말고 직접 내가 노출시킬 영역을 찾을 거야. 여기서 노출 기기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세팅을 한다면 저는 데스크탑에서 뭐 광고를 노출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데스크탑을 끄고 그럼 모바일만 되죠. 오디언스랑 메시지 끄고 그리고 피드는 페이스북 피드와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스토리와 릴스 정도 전 요 정도 세팅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성향과 또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따라서 노출 위치를 추가하고 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노출 위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출당 비용은 올라가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노출 위치를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CPM 비용, 즉 노출당 비용은 낮아지게 되고요. 노출 영역을 적게 선택하면 할수록 노출당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면 이제 광고의 소재 관련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소재 1번 넣었고요. 대표 계정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세팅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게시글을 사용하면 여기 게시물 선택 있죠? 요걸 클릭을 해서 이미 제가 작성한 게시글 전 인스타그램에서 요거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은 알아서 다 잘 보입니다. 요거는 페이스북, 요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릴스는 요렇게 보일 거야 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문구 게시글의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행동 유도는 자, 여기서 더 알아보기나 지금 주문하기나 지금 구매하기 뭐 요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여기 웹사이트 있죠? 요 웹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의 픽셀샵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추적에도 웹사이트 이벤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게 게시글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바로 광고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내가 소재를 다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광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형식은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있고요. 슬라이드 있고요. 컬렉션이 있습니다. 저는 단일 이미지 선택할 거고요. 나는 여러 광고주와 같이 광고를 하겠어 라는 걸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따로 노출시키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꺼 주셔도 되겠죠. 저는 켜놓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미디어 추가 이미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렇게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완료. 자, 그리고 기본 문구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부분에 여기에 픽셀샵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표시 링크는 역시도 픽셀샵 주소를 넣었습니다. 픽셀샵에 접속하면은 알아서 카테고리 코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사용자들 입장에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전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 그대로 둡니다. 추적에 웹사이트 이벤트 체크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게시글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는 여기 기본 문구, 제목, 설명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요건 다 우리가 넣는 거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것과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것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려면 이렇게 기본 문구를 잘 넣어야겠죠. 나머지 제목이나 설명은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광고가 세팅된 화면에서 나 광고 소재를 더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원래는 광고 세트에서 눌러서 광고 만들기를 해서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데 또 이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요 광고 소재를 빠르게 복제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소재 1번 4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소재 2번으로 하고 여기서 특별히 바꿀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디어를 다른 놈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하시면 요 소재도 있고 요 소재도 있고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한 건 광고를 복사 뜬 거고요. 이번에는 요 광고 세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대 잠재 고객인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30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여기 눌러서 광고 세트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20대 잠재 고객 여기 눌러서 빠른 복제 누르면 20대 잠재 고객 4번이 나옵니다. 요거 저는 30대로 바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령만 저는 30세를 두고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요 20대 잠재 고객은 20대한테만 노출이 되고 30대 잠재 고객은 30대한테만 노출이 되고 요렇게 빨리빨리 광고와 광고 세트를 복사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마스터 하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요 잠재 고객들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 잠재 고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요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타게팅부터 해 볼 거고요. 가정을 하나 해 볼게요. 소재는 앞에서 우리가 만든 20대 잠재 고객의 1번, 2번 소재, 30대 잠재 고객의 1번, 2번 소재, 요것을 동일하게 리타게팅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응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캠페인에서 광고 세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최대한 이전에 만들었던 잠재 고객 타겟의 광고 세트를 복제를 뜹니다. 자, 그러면 4번이라고 뜨는데 여기 제가 리타게팅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지나갈게요. 어드밴티지 타겟에서 새로 만들기, 맞춤 타겟, 웹사이트, 그리고 다음, 그리고 픽셀샵에 커스텀 픽셀 선택하시고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로 할게요. 그리고 유지 기간은 대략 7일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타겟 이름은 이렇게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넣어주고 타겟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요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완료해도 되지만 최대한 관련 있는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유사 타겟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 손댈 거 없고요. 타겟 크기만 저는 대략 5% 정도 이렇게 타겟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요 타겟을 잡을 때는 연령 성별은 일반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제외할게요. 그래서 연령은 20에서 55세까지 잡았고요. 성별은 모든 성별, 그리고 관심사는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타게팅으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은 큼직큼직하게 잡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하면은 광고가 집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소재가 그대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빠른 복제를 좋아합니다. 자, 연이어서 요 리타게팅을 빠른 복제로 이어서 그리고 광고 세트 이름을 인스타그램 계정 반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에 만들었던 맞춤 타겟 요 놈들 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맞춤 타겟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계정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추적할 것인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 선택하고요. 유지는 365일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대략 30일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이름 이렇게 잡았고요.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타겟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연이어 관련 높은 타겟을 늘리기 위해서 유사 타겟 만들기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대략 5% 정도 나머지는 손댈 거 없습니다. 타겟 만들기.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계정에 참여한 사용자와 그와 비슷한 유사 타겟까지 잡았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를 하시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대 잠재 고객, 30대 잠재 고객, 리타게팅,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반응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리타게팅의 소재와 인스타그램 계정 반응의 요 소재들은 앞에 저희가 20대 잠재 고객, 30대 잠재 고객의 광고 세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소재들이 따라왔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필요에 의해서 소재도 추가하고 빼고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크게는 두 가지 항목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에서 주요 항목들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매니저에서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항목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때 알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광고의 구조는 위에 보시면 캠페인 있죠. 그 옆에 보시면 광고 세트가 있죠. 그 옆에 보시면 광고가 있죠.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있고 광고 세트 안에 광고가 있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보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해제 설정 있죠. 요거 키면 광고가 집행이 되고 요거 끄면 광고가 꺼진다 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산 눌러서 일일별 혹은 총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광고 캠페인의 목적이고요. 저희는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박스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웹사이트
웹사이트 구매라고 있죠. 웹사이트에서 몇 건의 구매가 일어났느냐, 요게 결과입니다. 참고로 요 위에는 트래픽 광고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의 목표는 클릭이거든요. 링크 클릭이 356건이 일어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구매, 그러니까 구매 전환을 목표로 광고를 돌렸을 때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달은 광고가 노출된 계정의 건수를 말합니다. 도달과 함께 항상 따라다닌 놈이 노출이거든요. 노출은 광고가 노출된 횟수입니다. 도달과 노출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데, 도달은 계정의 건수, 그러니까 계정의 개수라고 보면 되고요. 노출은 수많은 계정들이 이 광고를 본 횟수입니다. 자, 여기서 노출의 경우는 한 개의 계정에서 광고를 2번 볼 수 있겠죠. 3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노출은 2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보다는 노출의 개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달은 2001이지만 노출은 2506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달에서 2001은 2001명한테 이 광고가 보여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달이 2001, 노출이 2506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보여진 계정의 숫자는 2001개이고, 이 2001개의 계정에서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가 노출된 총 횟수는 2506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은 광고를 2번에서 3번 정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그래서 너 17만원을 태워서 몇 명한테 노출이 된 거야? 2001명한테 노출이 된 거야, 요렇게 말해 주시면 되고요. 너 17만원을 태워서 몇 번 노출이 됐어? 2506번이 노출이 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당 비용은 여기 결과 있죠. 지금 저희는 캠페인 B를 보시면 되는데, 캠페인 B는 12건의 구매를 만들기 위해서 너 얼마 썼지? 14,200원을 썼어 입니다. 자, 그리고 지출 금액은 기간 동안에 얼마를 썼지 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구성하실 때 동일한 캠페인 목적이라면은 구매 건수가 몇 개 일어났느냐, 결과당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더 성과가 있는 캠페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캠페인을 클릭을 하면 광고 세트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요 광고 세트에서는 신규 방문자, 즉 잠재 고객을 타겟으로 한 신규 방문자와 내 쇼핑몰에 왔다 간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리타겟팅, 이렇게 2개를 돌렸습니다. 이 광고 캠페인에는 12개의 구매가 발생을 했고요. 구매당 비용은 14,200원, 총 지출 금액은 17만 405원을 사용을 했네요. 광고 세트, 신규 방문자와 리타겟팅을 비교했을 때 구매 건수도 신규 방문자가 많고 결과당 비용도 신규 방문자가 많네요.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 광고는 이 광고 캠페인을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대략 2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고 집행 후 2주 동안은 지켜보고 2주가 지나면 요런 결과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광고 캠페인에서는 잠재 고객이 타겟일 경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신규 방문자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조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신규 방문자를 클릭을 하면 신규 방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광고 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재 B가 구매가 5건이 일어났고요. 결과당 비용도 소재 B가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메타 광고가 학습을 한 2주가 지난 후에 이 상태에서는 광고 B와 광고 D를 빼고는 나머지는 꿔줘도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좋은 광고 소재에 예산을 집중하고요. 혹은 기존에 노출량이 적은 광고 소재들은 새로운 광고 세트를 만들어서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광고 소재는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B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1개월 후가 되면 그 타겟 안에서 이 광고를 몇 번 본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광고 B를 대신할 만한 또 다른 광고 소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런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주간 월간 광고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킵그로우의 메타 관리 AI 매니저의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작업들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간 보고서, 또 1일부터 말일까지 월간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여기는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 전환 AI 매니저의 주간 광고 리포트 샘플 보고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상단에는 주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단에는 집행하고 있는 광고 캠페인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이런 광고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복잡하거든요. 물론 보고서를 입맛에 맞게 바꿀 수도 있지만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이 주요한 항목들만 가지고 또 맞춤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광고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메타 구매 전환 AI 매니저의 광고 리포트만 보셔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마케팅 전략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 성과 추세는 매출 금액, 전환율, 전환 비용, 로아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금액은 픽셀샵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는지, 전환율은 광고비 대비해서 몇 개의 구매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광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로아스가 100% 미만이면 내가 낸 광고비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일단 로아스는 무조건 100 이상이 되게끔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광고비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아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전환 비용은 하나의 구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구매 비용인데요. 이것도 내 제품의 단가에 비해서 어떤지 볼 수가 있고요. 전환율은 쇼핑몰의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3%가 넘었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런 정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율이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추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 광고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예시 화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캠페인 요약이 있는데요. 광고 캠페인의 전체적인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광고 세트의 첫 번째 광고 세트가 전환율이 4%이고요. 전환 비용도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꽤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세 번째 광고 세트입니다. 광고비도 많이 썼고 매출도 많고 전환 건수도 많네요. 그래서 앞에서 로아스가 높은 것을 볼 때 광고비 대비해서는 다 매출을 잘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만 보더라도 마케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아야겠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도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과 추세를 보고는 전체적으로 광고를 잘하고 있어. 로아스도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광고 캠페인의 구성을 유지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첫 번째 광고 세트가 전환율도 높고 전환 비용은 낮아서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 세트인데 광고비를 너무 적게 썼네. 그래서 광고비를 더 써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광고 세트에 비해서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세트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행동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